자, 중국 전설 속의 여덟 임금, 탐왕 오제죠? 네, 따라 이렇게 되새기면서 들어보세요. 네. 그중에서 인류에게 농사를 알려줬다는 임금, 네. 뭐, 그, 지어서 열매 수확하고 하는 거 알려줬다는 전설 속의 사망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얼굴은 소의 머리에 사람 몸, 신농 씨였죠. 자, 그리고 또 전설 속에 다섯 임금, 오제가 있었죠? 자, 오제 중에서 우리나라 단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시조로 여겨진 인물이 누구죠? 누를 황자 써가지고, 예, 원시? 그쵸, 황제라는 인물이었죠. 자, 그리고 오제의 마지막 임금 요임금이랑 순임금이 있었죠. 자, 요임금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 줬고, 순임금은 또 자기 아들이 있는데 우한테 임금 자리를 줬죠.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선, 선양이라고 불렀죠? 네. 기억하세요, 다. 지금 얘기하면 다 나와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우가 임금 자리를 물려받고, 이제 그러니까 우가 뭘 잘했어요? 그쵸. 치수를 잘했죠. 화가 물이 넘치면은 그 물 안 넘치게 뚝을 쌓거나 물길을 뚫어놓는 걸 잘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가 인정을 받고 이제 순에 이어서 임금이 돼요. 우도 현명한 사람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가 죽을 때쯤에 사람들이 우가 찍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우의 아들을 따라갔죠. 이때부터 이제 그 임금 자리가 세습이 되죠. 네. 자, 우임금은 뭐야, 자기가 물길을 뚫어놓은 곳에 9개 마을이 생기잖아요. 고주 기억나죠? 예. 그 고주에서 감사하다고 청동을 바치죠, 우한테. 그 청동 모아가지고 9개 솥을 만들죠. 자, 우가 만든 이 9개 솥 뭐예요? 구정이죠, 구정. 자, 중국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보물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도장, 뭐예요? 옥새죠, 옥새. 또 하나, 9개의 솥, 지금 얘기한 거. 구정이죠. 청동 솥이라 그랬어요. 구정이에요, 구정. 예,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라가 400년간 잘 이어져 오다가, 자, 하나라 마지막 폭군, 걸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걸왕이 정치를 안 하게끔 걸왕을 망친 여자, 말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 하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상나라죠? 자, 상나라가 또 이렇게 그, 상나라도 전설 속의 왕조였는데, 상나라가 실제 있었다는 게 증명된 그 문서 있죠? 상어치? 어떤 문서? 거북이 배딱지, 깍지자? 갑골문 기억하세요? 상나라는 뭐 기억하라고요? 그걸 갑골문 기억하세요. 상나라 이어서 어느 나라? 상나라 마지막 폭군이 누구였어요? 주왕이었죠, 주왕. 네, 주왕과 달기라는 여자 기억나죠? 정치 안 하고 막 폭군 나쁜 짓을 많이 했죠. 자, 그런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 무왕이 새롭게 이제 주나라를 건국을 했죠? 이 뭐 있어? 예, 그지, 희발이죠, 희발. 희창의 아들. 자, 주나라는 봉건제로서 다스렸죠? 제후를 임명하고. 예. 자, 멍 때리지 말고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놀러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주나라가 200년 동안 또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주나라에서 좀 멍청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왕을 쫓아내고 신하들이 왕 없이 1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두 글자로. 임금이 없이 신하들이 공동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공, 지금 대한민국에 임금님 없죠? 네, 국민 대표만 있죠? 네.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주의.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죠. 네, 공화? 그쵸. 자, 주나라 때 멍청한 임금을 쫓아내고 신하들이 공동으로 통치한 걸 뭐라고 불렀다고 두 글자로? 공화요, 공화. 네. 자, 그렇게 주나라가 좀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유왕이라는 또 멍청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포사라는 예쁜 여인을 끼고, 아, 그 천찍. 맞아요. 천찍구. 그 포사란 여자는 비단 찢을 때마다 낄낄 웃고, 그 봉수대. 맞아요. 그 연락수단인 봉화를 올렸다 켰다 할 때마다 웃어가지고 유황이 막 그 봉화를 껐다 켰다 막 장난을 쳤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정작 위급 상황이 와서 봉화를 올렸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오질 않았죠. 주나라가 결국은 누구의 침략을 받죠?
견융이라는 오랑캐 침략을 받고 망하죠. 그죠?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동쪽으로 옮기잖아요. 그죠? 요 시기부터는 주나라가 이제 힘이 없고 오히려 주나라가 임명한 여러 제후들이 힘이 더 강력했죠. 이 시대를 뭐라고 불렀어요? 수준.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렀죠. 네. 자, 춘추시대 300년, 전국시대 200년인데 춘추시대 때까지만 해도 아직 주나라의 권위를 존중했죠. 주나라 권위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몰아낸다는 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존양이. 존왕 양이라고 불러요. 나올 거예요, 시험에. 뭐라고요? 존왕 양이 춘추시대. 자, 춘추시대에 여러 강력한 5나라들이 있었죠.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기억나죠? 자, 이때 이 여러 강한 나라의 그 군주들, 힘이 다 빠진 주나라 임금을 대신해서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그 강대국의 임금을 뭐라고 불렀어요? 두 글자로. 패자라고 불렀죠. 패자. 자, 주나라 임금을 대신해서 자, 그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패자라고 불렀어요. 패자. 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춘추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전국시대. 전국시대 때는 약한 사람, 하극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하극상이 일반적이 됐고 약한 사람은 고기가 되고 강한 사람은 먹어치우는 거 뭐라 그래요? 약육? 강식의 시대가 도래하죠. 그죠? 자,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 제일 이제 두각을 드러낸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진나라였죠, 진나라. 네.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진나라가 가장 두각을 드러냈어요. 진나라가 두각을 드러냈던 이유, 내부적으로 개혁을 잘했단 말이에요. 상왕이라는 사람이 효공이라는 군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진나라 법을 바꾸죠. 자, 이거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변법이라고 부르죠? 기억하세요. 자, 진나라가 제일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내부적으로 뭘 했다? 두 글자? 변법을 했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기 시작을 하고 자, 진나라 효공의 뒤를 이어서 해문왕 기억나요? 해문왕이 태자 시절 때 잘못했는데 태자를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태자 스승을 처벌하죠. 태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코를 잘라버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진나라 백성들이 아, 왕족이라고 해도 저렇게 수치를 받고 처벌을 받는구나 해가지고 진나라 법을 잘 지켰다 그랬죠. 진나라가 점점 더 힘이 강해졌다 그랬어요. 근데 해문왕이 즉위한 다음에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자기 스승 코를 잘라버린 상황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말을 이렇게 가지고 몸을 잘게 내고. 그렇죠. 능지처참 시켰다 그랬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상황은 죽었지만 상황이 만들어 놓은 변법을 해문왕은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진나라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죠. 해문왕의 아들 무왕 힘 자랑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죠. 가마솥 그 임금을 상징하는 9개의 솥 뭐라 그랬어요? 구정을 힘 자랑한다고 들다가 이걸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 떨어뜨려서 이게 어디 부닥쳤다 했죠? 예, 정강이에 부닥치면서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죽었죠. 자, 무왕의 뒤를 이어서 무왕의 배다른 동생 소양왕이 즉위해요, 진나라. 56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41년 동안 엄마 등살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못했어요. 엄마 선태후, 외삼촌 위엄, 자, 위엄이 그리고 썼던 백기라는 장군,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하느라고 소양왕은 기도 못 펴고 41년 동안 숨지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 백기라는 장군이 남의 나라 쳐들어가면은 뭐 조나라 쳐들어가고 위나라 쳐들어가고 한나라 쳐들어가서 적군을 포로로 잡으면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였다 그랬죠? 새로 묻어서. 다 생매장을 시켰다 그랬죠? 100만 명을 생매장 시켰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악명 높은 그 진나라 주변 국가들을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갔던 게 그 소양왕 때 일이고 소양왕 때 이제 범저라는 사람이 소양왕 그 밑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네, 그 소양왕의 엄마였던 선태후를 몰아내고 소양왕의 외삼촌이었던 그 위엄이라는 사람도 은퇴시키고 백기도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양왕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15년 동안은 권력을 휘두르다가 거의 통일 가까이 와가지고 죽어요. 자, 소양왕이 죽고 다음으로 즉위한 게 효문왕.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효문왕은 왕 되자마자 며칠 만에 죽었다? 3일 만에 죽어요. 효문왕이 죽고 자 원래 조나라에서 인질 볼모 생활을 하던 그 효문왕의 아들이 진나라로 와가지고 진나라 임금이 되죠. 이 사람이 장양왕이에요. 근데 장양왕은 원래 임금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임금이 되기에는 자기 경쟁자 왕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근데 조나라 인질로 잡혀가 있는 이 장양왕한테 여불이라는 상이 접근했다 그랬죠. 그리고 돈을 줘가면서 그쵸 투자를 했죠. 그 장양왕이 그 돈 가지고 이제 사람들 초대해서 밥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돈 많으면 사람이 인심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진나라에서도 그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장양왕이 이제 효문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자, 장양왕이 조나라 있을 때 그 태자가 된 다음에 기뻐가지고 여부리 집에 놀러 갔어요. 잔치하는데. 여부리 집에 갔다가 여부리 집에 있는 예쁜 여자 종을 만났죠. 조나라 여자를. 조희라는 여자를. 자, 그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 봤는데 장양왕이 눈에 하트가 뿅 떴다 그랬죠? 저 여자 나한테 달라. 여부리가 망설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를. 장양왕한테 줬죠.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임신을 하고 있었죠. 누구의 애였죠? 누구의? 여부리의 애였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장양왕이 그걸 모르고 조희랑 알콩달콩 지내다가 조희가 10달이 채 못 돼서 한 9달 만에 애를 쑥 낳아요. 9달 정도. 예, 아무튼 조금 미심쩍게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 애가 진나라 왕족 성씨가 영씨라 그랬죠. 이름은 영정이었죠. 예. 이 영정은 그 조나라 여자 조희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조나라에서 아버지처럼 인질 생활을 어렸을 때 하다가 자 여부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진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장양왕 죽자마자 임금님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진나라 왕 영정. 왕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기억나나요? 13살이었죠. 그쵸? 6학년. 예. 자, 6학년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직 어리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임금 대신에 누가 섭정을 했어요? 그쵸? 엄마가 태후가 섭정을 했죠. 그 조희 조나라 여자 조희가 섭정을 하는데 그 태후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여자 없는 여자? 없었죠. 정치 말고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남자에 관심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나라 여자 조희가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태후는 재혼하거나 연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죽은 왕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연애를 하면 안 되는데 그 결혼을 하거나 욕구가 끌어오르니까 자 옛날 남자친구를 자꾸 불렀다 그랬죠. 그 옛날 남자친구가 누구예요? 여부리였죠. 여부리는 이때 장양왕에 이어서 진왕 영정을 왕으로 즉위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13살짜리 왕한테 작은 아빠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여부리가 자꾸 그 태후가 부르니까 안 갈 수가 없죠. 자, 이제 불러서 가기만 하면 덥석 어딜 잡아요? 손을 잡아요. 가지 말래요. 자,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되는 꽁냥꽁냥, 예, 알레리 꼴레리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부리 생각에 이거 계속되다 보면 사람이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잡히게 돼 있죠? 자, 점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자 좋아하는 태우한테 남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주죠. 자, 이 남자친구 이름이 뭐였죠? 두 글자? 네, 노예라는 남자친구였죠. 이 노예의 특기는 뭐였어요? 으악! 테토남이었죠. 예. 이제 좀 큰 사람이었죠. 예. 그래서 왜 그 나무로 만든 수레바퀴, 오동나무로 만든 수레바퀴를 자기 예, 일단 그리고 플라워. 네, 그렇죠. 자기 그 남자 중요한 부분에다 걸고 훌라후프를 했다 그랬죠. 네, 그 성기에다가 걸고 자, 이 훌라후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로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노예를 어떻게 했어요? 궁으로 여부리가 데리고 오게 한 다음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고를 죄 지었다고 하고 나서 환관을 만들어 버렸죠. 환관 만들려면 남자 환관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그쵸 쳐야 되죠. 자, 그렇게 노예가 죄도 없이 끌려가 가지고 자 여차저차해서 환관이 됐어요.
환관이 됐으니까 이제 태후 옆에서 시종 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태후 옆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를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죠. 그러니까 멀쩡한 남자가 태후 옆에 시종을 하러 간 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 봐봐. 옛날 옛적에는 임금님은 어디 살았어요? 응. 궁궐에 살았죠. 응. 궁궐에는 궁궐에 살 수 있는 남자 두 명 있어요. 두 명. 누구랑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왕이 있죠. 그 다음에 태자가 있죠. 왕의 뒤를 이을 태자. 어. 그 외에 남자들은 궁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궁에는 어 그렇죠. 궁에는 이제 남자 대신에 여자들은 많아요. 궁녀들이. 자, 근데 만약에 여기 그 생식 기능이 있는, 그러니까 남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남자들이 많으면은 그게 다 왕의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궁녀들은 궁에 사니까. 근데 만약에 남자가 이제 좀 생식 능력이 있는 남자가 궁에 살면은 왕 말고 궁녀를 차지할 수가 있죠. 그 남자들이. 응. 그래서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 막는 거예요. 어, 여길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 그렇게 해서 남자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라고 할 수도 없고 남자라고도 할 수 없는 좀 애매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노예는 왕도 아니고 태자도 아닌데 남자로서 궁에 몰래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남자 좋아하는 태후랑 그 노예랑 사랑을 나누게 되죠. 뜨겁게 사랑을 나눠가지고 몰래 애를 몇 명 낳았다 그랬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을 낳았다 그랬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 그대로 몰래 아이를 낳은 거. 이렇게 법적으로 정식적인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바람을 피거나 혹은 허용되지 않는 관계, 불륜 관계에서 낳아진 아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생아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사생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사적으로 불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낳은 아이를. 근데 아무튼 사생아를 둘이나 낳았어요. 자, 어린 임금, 13살짜리 임금 그 진왕 영정은 점점 커가면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조금씩 눈치를 채고 알아채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노예가 그 태후의 예쁨을 받으면서 태후로부터 그 제후 자리를 또 받게 돼요. 자, 제후가 되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잘하는 거래봤자 이거 큰 거밖에 없는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제후가 된 거예요. 장신후라고 해서 제후가 돼요. 자, 사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태후도 자기를 이렇게 예뻐하겠다. 제후도 됐겠다. 자기 따르는 사람도 있고 땅도 있고 군사도 있겠다. 무서울 게 없어진 거예요. 자, 노예가 꿈꾼 거는 자기랑 태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새로운 진나라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그래요. 옹립이라고 하는 거는 세운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진왕 영정이 22살이 되던 해에 자, 자기네 예수도 옹으로 그 엄마가 살고 있는 진나라 예수도 옹이라는 곳에 놀러 갔다는 게 아니라 성인식을 하러 가요.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아무튼 22살에 성인식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 노예와 자기 엄마 태우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마주치게 된단 말이에요. 궁에서 이렇게 막 애기들이 놀고 있는 것. 자, 이거 보고 이 진왕 영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희 너무 열받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응. 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고 하죠. 자, 그리고 즉시에서 자기 개인적인 군사라든지 이런 장군들 다 불러서 모아놓고 바로 누굴 공격하겠다? 노예를 공격하게. 자, 노예는 진왕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무장을 해가지고 진왕이랑 맞서 싸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덤비는 거 뭐라고 그랬죠? 하극? 하극상이라고 했죠.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해요? 쿠? 쿠데타라고 부르죠. 쿠데타. 자, 노예와 진왕 영정 간의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자, 군사는 노예가 더 많았는데
명분이라든지 진나라 왕이라는 정통성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 영정한테 있었죠? 수도 함양의 성문을 딱 닫아 잠그고 노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제 황금 천냥이랑 제후자리를 준다는 약속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노예가 각 지역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거가 돼요. 자, 그리고 마침내 22살의 진왕 영정이 실권을 장악을 해요. 자, 영정의 오른팔은 자, 이사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이사. 자, 이사는 그 이사의 친구는 한비자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한비자. 한비자 성이 지금 뭐예요? 한씨죠? 네. 원래 이름은 한비인데 왜 공자 맹자처럼 뛰어나다고 해서 뒤에 자자를 붙여준 거거든요. 자, 한씨라는 거는 저 한나라 왕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좀 잘 나가는 집안 자식이었는데 이 한비자랑 이사는 누구 밑에서 배웠냐면 순자라는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너희 순자 들어봤어요? 순자? 수단 자, 선생님 봐요. 자, 춘추전국 시대가 여러 제후들끼리 죽고 죽이고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죠. 자, 이 시대 때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게 만들까 주장한 여러 학자들이 있었는데, 자, 각자 그 학자들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화롭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이 그 주장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자, 근데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착하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착한 덕이라고 하는 거를 잘 바깥으로 내보내게 하면은 세상이 평화롭게 다스려질 거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라는 사람이에요. 누구? 공자. 이 공자가 창시한 학파가 유가예요. 뭐라고요? 육아. 유가. 이게 일상생활 전반에 마치 종교처럼 퍼지게 되면서 의식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이걸 유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너희 어른들한테 인사하거나 누구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고 결혼할 때 어떤 예식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다 유교 예절 이렇게 부르죠. 네, 공자, 그리고 뒤를 이은 맹자가 창시한 그런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 봐봐. 공자, 맹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봤어요. 그렇지, 착하다고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성선설이라고 불러요.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공자, 맹자와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예절이라든지 유교 윤리를 공부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이 순자예요. 근데 순자는 입장이 좀 달랐어요.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고 어떻다? 악하다. 이게 성악설이에요. 뭐라고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예절로서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순자예요. 네. 자, 그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랑 이사였어요. 자, 근데 한비자랑 이사는 스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은 악하다는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학문을 시작하는데, 자, 유교에서는 사람이 악하면은 예절을 가르치고 계속 되게끔 교육을 시켜가지고 착한 쪽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 반면에 한비자랑 이사는 방향이 또 달랐어요, 스승이랑. 사람은 악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 잘못을 했으면은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목을 치거나 팔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잘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상을 주는 거예요. 왜 상을 줄까요? 더 잘. 그치. 그러면은 그 돈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예뻐가지고 변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을 주는 거예요? 더 악한 짓을 하지 말고 하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당근으로.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한비제랑 이사는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법으로 잘한 건 상 주고 못한 건 벌 주자는 얘기가 법가 사상이에요. 네. 방금 얘기한 걸 네 글자로 줄이면 신상, 필벌 이렇게 불러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니까?
악하니까. 자, 근데 순자, 제자, 이 한비자, 이사 둘 중에서 누가 더 뛰어났을까요? 이상? 둘 다 천재였는데 1등, 이상. 이상으로. 한비자가 1등이었어요. 자, 순자가 보기에도, 순자의 또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한비자 이사는 둘 다 원투펀치 최고였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자면 누구? 한비자였어요. 한비자는 정말 정말 탁월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비자는 지독한 말더듬이었어요. 자, 말만, 누가 앞에 서기만 하면은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 버벅버벅 떠듬떠듬 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를, 너희 어눌하다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네. 눌변이라 그래요. 변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한비자는 어땠다고요? 말을? 버벅버벅. 더듬었다고. 자, 근데 이렇게 말더듬이가 어떻게 그 천재 소리를 듣고 1등을 했을까요? 똑하니까. 글을 잘 썼어요. 한비자가 글을 한번 썼다 그러면은, 자, 사람들이 아주 놀랄 정도로 글을 잘 썼단 말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글로 되게 논리정연하게 잘 썼는데, 한비자가 남긴 책 이름이 한비자예요. 뭐라고요? 한비자. 말더듬이 또 한비자. 있어요? 지금도 전해져 있죠.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한비자, 이 말더듬이 한비자인데, 자, 선생님 봐봐. 너 2등 해본 적 있어요? 응. 2등 해본 적 있어요? 네. 많아요? 네. 2등 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까 좋아요? 아니요. 제가 그때 태권도 대회를 했을 때 3등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분이 팍 나쁘지 않았는데 네. 언제 뭐 때문인지 대회를 했는데 2등이 된 거예요. 네. 3등 됐을 때보다 더 기분 나빴어요. 그죠. 왜냐면은 하나만 제치면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1등이랑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면 조금 사실은 납득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간당간당한 차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수영에서 이렇게 터치한 거예요. 열심히 수영을 했는데. 그래서 1, 2등이 갈린 금메달, 은메달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굉장히 2등 입장에서는 열받고 기분 나쁘겠죠. 자, 근데 이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보다 앞서 있는 한비자가 미웠어요. 어떻게든 한비자를 꼬꾸라뜨리고 싶었고. 근데 한비자는 망해가는 나라, 한 나라를 어떻게든 일으키려는 말더듬이 학자였고, 이사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사가 아직 그 학생 시절에, 아직 순자 밑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자, 학생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없죠. 가난하죠. 자, 그런 시절에 누군가 이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쥐 두 마리가 있는데 찍찍 쥐 알죠? 자, 어떤 쥐는 화장실에 살고 어떤 쥐는 저 부잣집 그 곡식 창고에 사는 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화장실에 사는 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그 대소변 본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사람이 막 이렇게 들어오게만 되면은 겁이 나가지고 막 찍찍거리면서 도망치고 막 이러는데, 저 곡식 창고에 살고 있는, 큰 부잣집 곡식 창고에 살고 있는 쥐는, 어, 예, 그쵸. 사람이 와도 워낙 곡식이 많으니까 부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조금 이걸 좀 먹는다고 해도 곡식이 워낙 너무 많기 때문에 쥐를 쫓아버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죠. 자, 그래서 그 쥐는 화장실 쥐는 사람이 발걸음만 몇 명 뚜벅뚜벅 해도 무서워가지고 막 지저분한 거 먹으면서 그쪽으로 막 숨어버리는데 그 부잣집 창고에 사는 쥐는 그 곡식 창고지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해도 사람 하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가가지고 또 맛있게 그 곡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번 태어났으면은 그 지저분한 시궁창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부잣집 창고, 자, 부잣집 창고에 살아가지고 사람이 와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쥐처럼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사는 약한 나라나 저 이제 막 멸망해가는 역사만 깊은 나라를 찾아간 게 아니라 제일 강해가지고
천하를 통일할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어느 나라에? 진나라에 가가지고 취업을 해요. 당시 진왕 영정이 여러 인재들을 구했는데 그 영정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사는 그쵸. 진왕 영정 옆에 가가지고 진나라 최고관직인 뭐까지 올라간다? 승상이 돼, 승상. 자, 다시 이제 그 진왕 얘기로 돌아볼게요. 한비자 얘기는 아까 잠깐 했고, 봐봐, 선생님 봐봐. 자, 이제 영정이 22살이 돼서 엄마 애인 노예 죽여버리고 자기 노예랑 바람 폈던 엄마는 궁에 가둬버리고 자기가 작은 아빠라고 불렀던 한때 권력을 쥐고 있던 여부리는 유배를 보낸 다음에 자살을 시켜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가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22살에. 그리고는 이 승상 이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사의 지혜와 꾀를 빌려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점 멸망을 시켜가기 시작을 해요. 자, 제일 먼저 타겟으로 잡은 나라가 제일 힘이 약했던 나라. 한비자의 나라. 어느 나라? 한나라에서 한나라. 자, 진나라가 이제 한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나라 수도 신정으로 접근해 온 거예요. 자, 이 말더듬이 한비자가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진나라를 찾아가요. 자, 진나라에는 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쵸. 자기랑 순자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문수학했던 이사가 있었죠. 그 이사한테 말해가지고 좀 부탁을 해보려고 자, 진나라를 찾아간 거예요. 이사를 만나러. 자, 근데 진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나기도 전에 이사가 진시황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요. 저 한비자 만나봤자 별 볼 일도 없고 저 가둬서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비자가 진나라 왕을 만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요. 자,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이 진나라 왕 영정이 한비자가 썼던 그 책, 무슨 책? 이 한비자를 읽어봐요. 자, 이걸 읽어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자, 진짜 나라를 어떻게 하면 법으로 잘 다스릴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효과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진나라 왕 영정이 문득 한비자가 만나고 싶어졌어요. 자, 그래서 한비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진왕이 한비자를 만나면 한비자를 예뻐할 수가 있죠. 이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질투가 났겠죠. 자, 그래서 진왕보다 먼저 이사가 한비자를 찾아가요. 뭘 두고 찾아갔을까요? 독약을 들고 찾아가요. 자기 옛날 친구한테 뭘 먹인다?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비자가 감옥에서 목숨을 잃죠. 그리고는 진나라 왕 영정한테는 한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올리죠. 자, 그렇게 해서 한나라가 한비자라는 뛰어난 인재를 잃고 가장 먼저 진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자, 그리고 한때 진나라 왕 영정이 인질 생활을 하기도 했었던 자기 어머니의 나라, 어느 나라? 조나라를 멸망시키고요. 이어서 위나라를 멸망시켜요. 일단 이게 다 멸망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연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진나라 속을 썩이던, 그쵸. 저 양쯔강이라는 저 강을 끼고 있으면서 이제 넓은 땅을 차지하고 군사도 많았던 초나라를 쳐들어가요. 처음에 20만 군대를 동원했는데 안 되니까 60만 군대를 동원해서 왕전이라는 늙은 명장을 동원해가지고 초나라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진나라 군대 몇 만이었다고요? 60만. 60만. 초나라는 군대를 싹싹 긁어 모았어요. 긁어 모았던 게 10만 명이었어요. 자, 60만을 이끌었던 장군은 왕전이란 장군. 자, 진나라에서 명장 2명을 꼽자면 그 100만 명을 생매장했다는 백기가 있고요. 초나라를 멸망시킨 누가 있다? 왕전이 있어요. 네. 자, 이 왕전 60만을 이끌고 자, 초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요. 초나라의 마지막 명장 좀 알아두세요. 항현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초나라 마지막 명장 누구라고요? 항현이에요. 항현. 항씨는 초나라 대대의 귀족이었어요. 대대로. 자, 항현이 10만 명을 이끌고 마지막 그 마치 개백이 김유신을 상대했던 것처럼
적은 군대로 끝까지 이제 진나라에게 저항하라고 타격을 줘요. 하지만 결국 숫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항현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군대가 전멸하고 항현도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근데 항현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자, 요건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초수삼호, 망진필초. 자, 초나라에 세 집만 있어도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반드시 어느 나라가 될 거다? 초나라가 될 거야. 그만큼 진나라에 대한 원한이 어땠다? 깊었다. 예. 자, 결국 이 말을 남기고 항현은 목숨을 잃고 10만 명도 죽으면서 초나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자, 근데 훗날 항현의 아들 항량 그리고 항현의 또 다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항현의 손자죠. 항현의 손자였던 항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항우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이 항량과 항우가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는 진나라한테 복수하겠다는 명분으로 이제 그 진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진나라 수도 함양을 불태워 버린단 말이에요. 항우, 초한지라는 소설 들어봤어요? 네, 그 초나라의 항우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초나라가 망했어요. 자, 그리고 연나라에 다시 군대를 보내서 연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어느 나라 남았죠? 한 나라? 자, 제 나라에는 항복하라고 사신을 보내. 제 나라 항복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진나라가 나머지 6나라를 멸망시키고 육국을 멸망시키고 전국 시대를 통일한다. 전국을 통일했죠? 자, 전국을 통일해 놓고 보니까 진나라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룬 업적이 그동안의 왕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다 이거예요. 중국 전설 속의 8임금 누구였어요? 3, 황, 5, 제였죠. 거기서 황을 따고 제를 따가지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황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진왕 영정은 이때부터 황제라고 불리게 돼요. 근데 진나라 황제죠? 그리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죠. 시작할 시자 써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네, 시황제.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세요. 춘추전국시대 얘기 빨리 좀 할게요. 19페이지. 요 빈칸 위주로 좀 빨리 볼게요. 춘추전국시대 몇 년? 몇백 년? 500년이에요. 안정된 시기였어요. 서로 죽고 죽이고 치고받고 전쟁하는 혼란한 시기였어요. 혼란한 시기였죠. 자, 말이 전쟁이지. 전쟁 한번 나면은 선생님 또래 남자들, 남자 16살부터 60살까지 남자들을 나라에서 다 모아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면은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란한 시기가 500년이었다고. 엉망이었겠죠. 어떻게 하면 평화로워질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그런 여러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여러 학자들을 여러 제자 써가지고 제자라고 불렀고 스승 제자할 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 학자를 뜻하는 뜻이 제자예요. 그 학자들이 각자 어떻게 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겠죠. 그들이 했던 주장 그런 것들을 이제 학파라고 불렀는데 여러 학파를 가리키는 뜻이 백가예요. 백은 100백자인데 제나 백이나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자는 학자나 성인들, 뛰어난 사람들을 가리키고 가는 그 학자나 성인들이 주장했던 여러 그 파들. 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4개의 학파가 있어요. 유가, 도가, 법가, 묵가. 그 외에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요 유, 도, 법, 묵 요거는 꼭 잘 알아두세요. 요 시험에 나왔어요. 알아두세요. 유가, 도가, 법가, 묵가 요거 알아두세요. 자, 유가의 대표적인 학자 누가 있어요? 공자, 맹자, 순자가 있죠. 자, 자, 육아에서는
먼저 공자라는 사람이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이름은 공구였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워낙 뛰어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라는 존칭을 붙여서 공자라고 불렸는데, 자, 공자 맹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착하다고 봤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설이에요. 공맹. 자, 사람이 착하다는 거는 사람 그 심리 안에 덕이라는 게 있어요. 덕. 예. 어진 마음, 남을 향해서 베푸는 마음, 이런 걸 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어질 인자 들어봤죠? 예.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의라고 불러요. 오를 의자 써가지고. 인의. 자,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좀 억누르고, 뭐 인사를 하거나 공손하게 행동하는 것들, 짐승은 할 수 없는 것들, 예절이죠, 예. 자, 그리고 아는 것들, 지혜할 때, 지죠, 지. 인의예지. 자, 사람 마음속에는 이 사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공자는. 자,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증명해? 사덕이라는 게 정말 있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맹자가 덧붙였어요. 사덕의 증거를 제시했어요. 왜? 단서란 얘기 들어봤죠? 자, 맹자는 사덕의 단서를 제시했는데, 이게 사단이에요. 자, 먼저, 인의 단서. 측은지심이에요. 자, 어린아이가 잘 걷지를 못하는데, 띠뚱띠뚱 거리는데, 막 트럭이 쌩쌩 다니는 찻길 근처로 막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로 갔다가 찻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불안불안하겠죠. 불안불안하죠? 그러다가 차가 와도 펑 치면 애 죽잖아요. 자, 그러면 너희 그거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밀고 싶어요? 애를? 애를 데리고 도와주고 싶죠? 거기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쵸? 자,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 이게 인의 그, 단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을 어여삐 여기거나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해요. 인의 단서예요. 자, 그리고, 어, 뭐, 저기 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좋은 데다 안 쓰고, 나쁜 데다 자꾸 쓴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자,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들을 보면은,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죠? 이렇게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마음을,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수호지심이라고 불러요. 네. 이거 의의 단서예요. 자, 너희 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자,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자리예요. 뭐, 예를 들면 결혼식 이제 앞두고 상대방 뭐 부모를 만나는 뭐 상견례 자리라든지 중요한 자리인데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자, 막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먹으면은 좀 어때요? 돼지처럼 보여요. 돼지처럼 보이죠, 그쵸? 막 묻히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좀 개걸스럽게 배고픈 대로 막 먹으면은 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은 욕구가 있는데도 그 기본적인 상대의 매너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적당히 먹죠. 그리고 뭐 식기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알맞게 먹잖아요. 젓가락질이라든지 뭐 숟가락을 어른들 먼저 들고 나서 나중에 든다든지. 이렇게 자기 본능을 억누르고 예로서 이렇게 사람이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사양하는 마음. 이게 사양지심이에요. 이게 뭐의 단서다? 예의 단서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알게 되는 것들, 이런 걸 지라고 했죠? 자, 자기가 아는 것에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 옳을 시 아닐 비자, 옳고 그르고를 구분하는 마음을 시비지심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사단인데, 맹자라는 사람은 공자가 얘기한 사덕의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단서를. 사덕과 사단, 나중에 너희 도덕이나 유교, 그러니까 저 윤리 같은 거 배우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공자, 맹자는 사덕과 사단을 얘기했고,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 본성은 어떻다고 봤다고요? 착하다고 봤어요. 자, 근데 순자는 좀 다르게 봤다 그랬죠? 순자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봤어요. 자, 그 악한 사람의 본성을 뭐로써 다스려야 된다? 순자는
얘를 강조했던 사람. 순자에 의하면은 사람은 사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사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자는 그 악한 것들을 뭘로서 다스려야 된다? 예로 다스려야 됐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순자예요. 자, 그리고 유교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등이 나라에 대한 충성. 말을 해버렸네요. 충이에요, 충. 네. 자,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1등이 충.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거. 근데 옛날 옛적에 나라라고 하면 그 누굴 의미해요? 왕을 의미해요. 왕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을 충이라고 불러요. 왕이 잘못을 저지른 혹은 별로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나한테 벌을 줘요. 그래도 나는 왕을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충이에요. 충성? 왕은 나를 배신해도 나는 왕을 배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로운 짝사랑이에요. 충. 왕이 나를 사랑해주면 더 고맙겠지만 왕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이에요. 맹목적인 게. 요즘 MZ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회사에 충성하고 이런 것들. 여전히 좀 꼰대 아저씨들이 이런 것들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리고 충 다음 2등이 뭘까요? 효예요, 효. 저도. 낳아준 아버지. 아버지와 동격 누구예요? 엄마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효도 요자 써가지고. 그죠, 그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것도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도 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잘 못해요. 자, 근데 유교에 의하면은 그러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하고 잘해야 돼요. 이런 맹목적인 것들이 효예요. 자, 효과 만약에 효가 부딪혔어요. 지금 나라가 위급하고, 자, 군주가 위급하고 임금이 위급한 상황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뭘 우선해야 될까요? 충이 먼저예요, 충.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충성을 다해야 되는 임금이 그 부모님의 초상을 치르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나 해주면은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충과 효가 부딪히면 뭐가 먼저다? 충이 먼저예요, 충. 그 다음 효예요. 자, 이 유교에서는 잘못된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벌을 주고 상을 주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덕으로서 교화, 가르쳐가지고 바르게 되게끔 만들어라. 이게 기본적인 육아의 논리예요. 근데 이 육아의 어떤 이런 사상이 일상생활 전반에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이게 뭐라고 불리게 된다고요? 유교라고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공자 맹자에 의해서 탄생했을 때는 어떤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자 맹자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학파라고 불렀고 그 학파를 육아 학파라고 불렀다고. 가는 집가자예요. 여러 가족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네. 공자와 맹자 그 제자들 육아라고 부르다가 이게 일상생활 전반에 뭐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것들 의식으로 이제 바뀌고 사회생활 전반에 녹아들면서 유교라고 불리게 된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누가 글로 써놓고 공부하는 학문은 뭐라고 부른다? 유학 이렇게 불리게 된다. 네. 도가 이렇게 지금 춘추전국 시대처럼 혼란한 이유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조작하고 바꾸려고 했어요. 자, 사람이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바꾸려고 하는 거를 인위라고 하죠. 성형수술 많이 하면 여자들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상해지죠?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이게 인위적인 거예요. artificial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영어로? artificial이라고 하는 게 인위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조작하고 만들어가지고 좀 부자연스러워. 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전쟁이 없게 만들려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돼. 인위의 반대가 무위예요, 무위. 무위 자연.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냈어요, 이번에. 유가, 도가 이거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국가.
지금 춘추전국 시대 국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 국가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면 좋을까요? 적당히. 자, 개가 짖었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 그 정도 땅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마을 주민들 어느 정도 모여 살면 그게 딱 적합하다는 거예요. 나라 사이즈로.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 소국, 과민. 자, 얘네들은 법으로 다스리자는 사람들이에요. 법가예요. 법가는 우리 변법의 대가 누가 있었어요? 상왕. 그리고 이사의 친구 누구? 말더듬이 한비자. 강조했던 거.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자. 자, 묵가. 묵자라는 사람이 창시자예요. 겸해를 주장했어요. 보세요. 유교에서는 자, 충과 효가 내 군주,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내 자식, 내 부모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묵가에서는 내 부모, 남의 부모 차별하지 말고 내 부모 섬기고 사랑하듯이 남의 부모도 사랑하라는 차별 없는 사랑 얘기하는 거죠. 유교는 차별하는 사랑이죠. 자, 묵가는 차별 없는 사랑. 이걸 두 글자로 겸애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겸애. 자, 춘추 전국시대 때는 네 개의 신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분이 사, 그 다음 농, 공, 상. 사는 말단 지배층이면서 학자이기도 하고 지식인들이기도 했어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이 다 사계층이었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농, 농부, 그 농민들을 가리키겠죠? 공은 뭘까요? 수공업자, 손으로 뭐 만드는 사람, 장인이라고 부르죠? 상은 뭘까요? 상인이겠죠? 자, 주나라 때는 봉건제도로 나라를 다스렸죠? 제후들한테 땅을 줬잖아요. 근데 제후들한테 땅 줬더니 춘추전국 시대 때 배신했죠.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는 땅을 이제 주지 않고 땅을 차지하면은 거기다가 특별시 광역시를 설치해요. 중국에서 특별시 광역시를 군이나 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후가 아니라 관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관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군주가? 바꿔버릴 수가 있죠. 근데 제후들한테는 땅 주면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 군과 현을 설치한 다음에, 자, 거기다가 관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관료는 얼마든지 있다 그랬죠.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보내는 거라고. 자, 근데 봉건제 하에서는 제후들한테 땅을 줬다 그랬죠. 그쵸? 이 제후들 5등급이 있었죠. 제일 높은 등급이 뭐였어요? 공, 그 아래, 후, 그 아래, 백, 그 아래, 자, 남, 이렇게 있었죠. 군이라는 등급도 예외적으로 있었는데, 자, 이 제후들한테 준 땅은 회수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리고 제후들한테 땅 주면 제후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그 땅을 물려주기 때문에, 자, 다르죠? 자, 이 봉건제랑 군현제 이번에 나왔어요, 시험에. 알아두세요. 그리고 철제, 철기와 철기, 그리고 우경.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철을 이용해가지고 무기로 사용하거나 농기구를 썼고, 자, 우경은 뭐 하는 거예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시험